오늘은 트럼프 대선 토론이 있는 날이죠. 첫 번째 토론. 그 대선 토론 끝난 후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는 약간 약세로 끝났습니다. 유럽장도 그렇고요. 근데 그 코로나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서 놓고 보면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충격이 주식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계속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약한가? 그러니까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데 중국이 왜 이렇게 약한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특이합니다. 중국이. 어제 나온 지표 중에서는요, 역시 주택 관련된 지표가 세게 나왔는데, 그 케이스 실러 그 대도시 20개 가계 가격 지수 전년 동월 대비 보면 이제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주택 가격 통계 지표들은 지금 막 혼탁하게 이제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가격 이거 그 calculated risk blog.com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케이스 실러 지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노미널로 올라가고 있고, 명목 데이터입니다. 실질 데이터에서는 올라왔는데 살짝 꺾이긴 했는데, 이 이제 올라온 추세 정도가 20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정점까지는 못 갔지만 전체 도시들을 놓고 보면 그 수준까지 올라와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차트만 보셔서 그러는데 사실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장기간 올라왔을 겁니다. 이게 아마 70년대 초반부터 계속 밀고 올라온 패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은 맞아요. 주택 가격이.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역시 그 calculated risk blog.com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제 신규 판매된 주택에 대한 가격 동향은 약간 달라요. 보시면 중앙값하고 평균값인데 이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냥 평균값은 약간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보이는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 미국의 주택의 판매나 이런 것들이 대도시 중심이 아니고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로 놓고 보면 전체로 믹싱해 보면 그 이제 외곽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래서 이제 신규 주택 판매의 전체적인 누계액으로 놓고 보면 외곽 쪽 중심지보다 외곽 쪽이 더 세기 때문에 가격 트렌드가 위로 밀려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심을 떠나서 외곽으로 나가서 좀 더 저렴하고 오히려 더 도심보다 안락한 생활 거주 환경이 안락한 그런 쪽의 주택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과연 그 주택시장, 건설시장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뭔가 밀려 내려간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추세적으로는 좀 봐야 되겠죠. 러브실러 교수가 이제 내년에 주택시장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 예측하는 분들이 있고,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데이터 중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신뢰 지수가 이제 90을 예측했는데 100일로 굉장히 튀어서 나왔어요. 제가 학습해 보면 차트를 무조건 그리라고, 숫자 보지 말고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전혀 없는데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보면 이게 인베스팅닷컴에 나오는 그 데이터인데, 요거 컨퍼런스 보드 데이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100일로 튄 거죠. 꽤나 많이 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직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이 튄 것 같은데, 이 차트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차트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아니지만 이제 중소업자들의 심리 지수가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둔화되고 선 상태예요. 직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비자 심리보다 나은 편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지수인데,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근로소득이 늘어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추세가 반등 추세가 상당히 약하고 이거는 이제 전체 소득입니다. 앞에 건 근로소득이고 이건 전체 근로 플러스 뭐 연금 소득이나 뭐 투자 소득 이런 거 다 포함해서죠.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정도가 적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미시건 대학 관련된 건데 현재 상황을 보면 좀 튀긴 튀었지만 뭐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못 미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는 아직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요거는 캘큘레이트 리스크 블로그닷컴 데이터인데 이게 뭐냐면 그 화학 업종이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돌아가기 전에 화학 업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이게 향후 산업 움직임에 대한 선행지수로 판단되는 데이터인데, 요거가 이제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를 보면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이 나오고 케미컬 액티비티 바로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튀어 올라왔고 케미컬 따라서 올라오긴 했는데 급격히 반등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데이터를 여기서 내용을 보면 1.6% 상승했어요. 3개월 이동평균선으로 놓고 보면 9월 달에. 그런데 이게 8월 달에는 2.7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튀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보면 4.3%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보면 아직 거기까지 못 밀려온 상태고 올라오는 탄력 속도도 둔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예견이 된 거고 상황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0월, 11월 가면 갈수록 탄력 속도가 둔화되거나 연준에서 말했던 W자 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미국의 그 확진자 수의 패턴보다는 이게 지금 그 진단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를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될 게 이거 이제 여기 파란색 선으로 표시하는 그 진단율이죠. 확진자 수 중에 몇 %가 확진자로 확정되나 검사자 수 중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서 공방을 치고 있거든요.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이 추세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뭔가 이제 봉쇄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부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잡히는 것 같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는 대규모로 한번 뒤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는 있는데 잡히는 추세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옆 국가가 번지게 되면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애는 쓰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상황이. 프랑스는 뭐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고 상황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가을 겨울 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한계점에 봉착하면서 이 코로나의 그 봉쇄 생활에 한계점이 봉착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고 치사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치사율은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3.4까지 제가 3.5인가 3.4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9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지긴 한 건데 우리나라는 1.7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우리보다도 그 의료 체계가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보다 환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검사비 이외에 어떤 치료비들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사율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이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조금 전인가요? 하여튼 9월 중순에 완전히 난리를 쳤었죠. 그래가지고 뭐 국경을 봉쇄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타국에서 옆에 국가에서 그랬는데 최근에 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일단 추세가. 이건 영국인데요. 영국도 이제 난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뜨겁게 확산되고 나면 봉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봉쇄가 한계점에 봉착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한계점에 봉착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을 겨울 뭐 내년 사실 날씨가 풀릴 때까지 뭐 내년 1, 2월도 마찬가지겠죠. 날이 썰렁하니까 그때까지 상황이 녹록치 않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봉쇄에 대한 액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경제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PMI 지수들이 나왔던 걸 봤었는데 그 PMI 지수들이 서비스 업종이 이제 유럽 쪽에서 안 좋은 걸 봤었죠. 그러니까 수출 국면 안에 내려갔던 것들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프레시 데이터들을 볼 때. 그래서 유럽 전체를 놓고 보면 유럽 시장 자체는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럽 CDC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에 있으면서 락다운 갔었던 그런 패턴의 움직임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미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걸 보여드렸었죠. 예. 이거 말고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스프레드고, 그러니까 그 하이힐드 채권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것과 국채 간의 수익률이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건 이제 트리플 C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의 채권 수익률을 보여드린 건데, 그거나 이거나, 움직임은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그 스프레드,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되고 일정 수준 들려 있으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들리는 이 각도도 상대적으로 덜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융시장에서는 무엇인가 그 위기로 간다, 위험하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도나 이런 부분들의 액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직 보일 만한 조짐은 없습니다. 투자 심리가 경제 지표의 흐름과 다르게 이반돼서 움직이는 패턴들이 아직 뭔가 방향을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투심을 약화될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다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될 것인가 하고, 최근에 들어온 이제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만 공격설도 또 올라왔죠. 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급락에 대한 부분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올 하반기에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그걸 결정하고 움직이긴 해야 되겠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